근데 이 노조 노사 그 협상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 없이 너무 이익이 막 갑자기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라서 네. 영업이익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이제 세금도 많이 거치게 되고 그럼 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 이 당국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좀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글을 김용범 실장이 페이스북에 썼다가 뭐 공산당 배급제냐부터 시작을 해서 김용범 실장 뭐 사퇴해라 별의별 요구가 다 나왔습니다. 그 국면은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런 논쟁이 나오면 네. 사회주의냐하고 직진해버리는 네. 우리 사회 보수와 보수 정치인 네. 인식의 그 좀 천박함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절망해요. 그러니까 천박함.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적인 룰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익이 났으면 그 다 회사가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런 생산력이 증대되는 건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일부가 가져가고 겨우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늘 갖고 있는 문제이죠. 근데 저기 산업혁명 시기에도요. 산업화 시기에도 영국과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랬다고요. 아니 빵이 100개씩 그 수공업 수준으로 해서 100개씩 만들어내던 걸 10,000개씩 만들어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더 굶주리지? 더 왜 가난해지지? 그리고 남는 빵을 왜 갖다 버리지? 그러니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와 고민하는 사람들이.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혁명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고요. 또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또 루트를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되게 많은 선진 국가들의 사회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예요. 그 보수 그 귀족 정치인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예요. 그 사람이 야 이대로 뒀다가 정말로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의 그 이제 자본가들 사업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등등의 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도입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의 복지 사회를 구성하는 뭐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에서 나온 처칠이 이끌던 전시내각에서 첫 구상을 시작을 해요. 도대체 한국의 보수는 뭘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조 산업에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네. 점점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과 접목해 가지고 제조 능력이 뭐 이른바 인터넷 오브 띵 이 과정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윤을 더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AI와 접목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이게 어떻게 증폭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자율주행 차량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로봇이 우리 그 부산 한복판, 서울 한복판을 이렇게 활기치며 돌아다니면서 배달도 하고 또 개도 산책시키고 네. 아이도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가사노동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려면 네.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 네. 발표했던 메가특구 플랜이에요. 이런 거를 그 자율주행을 광주에서 네. 200대, 300대, 1000대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게 네. 서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할게 네. 로봇이 강아지를 뭐 산책시키고 케어를 뭐 사람들 케어하고 이런 산업을 하게 할게. 처음에는 계속 적자가 나요. 마치 뭐 배민이 그렇고 쿠팡이 그랬듯이 처음에 그 시스템을 까는데 엄청나게 적자가 나지만 일정 단계 넘었으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업 분야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정부는 이걸 키우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재정 금융 지원을 다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 규제를 없애주고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일부 위험한 것도 감수해 가면서 그 산업이 펼칠 수 있게 했어. 할 거예요. 이재명 정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대박을 쳐서 돈을 벌기 시작해. 그러면 그 이익은 그 일부의 거예요? 그 회사 사장만 다 먹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거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니네 혼자 거냐? 야, 그
R&D 세액공제 우리가 보통 24%의 법인세를 내거든요. R&D 세액공제 포함하고요. 또 정부에서 만든 이른바 뭐 K-칩스법, 반도체법 이거 가지고서 또 돈 깎아줘요. 그렇게 되면 24%가 아니라 10% 정도 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깎아줘요? 취재 편의점은 네? 깎아주는 게 없어.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깎아주고 네. 금융 지원도 많이 해요. 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산업용수 그 100% 순도 100%의 물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야. 그리고 전력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끝에 그 반발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끌어다 대주잖아요. 예. 안 고마워?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만 그러면 해도. 예.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쉐어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일단 노사 협상 과정에서 그거 좀 얘기해봐라고 하는 박용진이 사회주의자예요? 아니 너무 진정한 보수주의자면 예. 비스마르크의 후손이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보수 진영에서 먼저 시작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돼? 이 정도의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천박해요? 그냥 뭐만 나면 무조건 사회주의냐고 직진을 해버려요? 처칠과 비스마르크 사회주의자예요? 아 정말 실망해요. 정말 실망해요. 사회주의도 사회주의지만 최근에 무슨 뭐 공산당 이렇게까지 공산당이 무슨 배분을 하고 노동조합이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주장을 이제 천연덕스럽게 하고 또 그런데 또 그게 유권자들한테 먹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위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라고 하기도 조금 명구스러워요. 극우 정치인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 김용범 실장의 주장 가운데 새겨들을 대목도 있지만 이런 대목은 또 논쟁의 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대목도 있습니까? 이를테면 국민 배당금. 그러니까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막 그러면 뭐 다 나눠주는 거야? 네. 그냥 먹고 끝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 앞부분에 예. 뭐 부채를 줄일 수도 있고 예. 미래 투자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예. 국민 배당도 있을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비스마르크 이전 시대에 예. 이른바 막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왜 산업화 시대 이럴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혁명을 해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없었던 제도가 있다. 네. 1.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2. 복지라고 하는 제도가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과거에는 세금이 착취구조였는데 예. 지금의 세금은 착취구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일부의 이익을 쉐어하기 위한 평등을 하기 위한 모두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네. 어떤 재원이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세금 내지 않으면 다 나쁜 놈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합의점이 분명하게 공고하게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돼서 합의를 이루고 네. 그것을 세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모아오고 예. 복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온 그 국민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있다. 비스마르크도 몰랐고 예. 막스도 몰랐던 그런 구조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회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1968년도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열어요. 그 해에 68년도에 정부 전체 예산이 2,400억에 불과해요. 네. 그중에 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깐다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난리치고 네. 김영삼, 김대중이 활동하던 네. 민주당 쪽에서는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맹비판을 막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딱 지났어요. 1998년 IMF 직후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72조 8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정부 예산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동안 10조를 투입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구상을 발표해요.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발하고 특히 그 학부모들은 네. 애들 게임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강력 반발을 하시는 상황은 네. 등이 없고 네. 뭐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나 뭐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뭐 정말 네. 막 조롱조롱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산업화는 가장 늦은 나라였지만 정부화는 가장 빨리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거기 위해서 맞습니다. 살아요. 지금 딱 또 30년이 지났어요. 예. 이재명 정부 시기에 예. 천만다행. 예. 윤석열 시기였으면 어려워요. 아유 힘들어요. 이재명 시기에 네. 지금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틀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가특구 어디서는 로봇이 활개치는 도시를, 어디서는 자율주행이 활개치는 도시를, 어디서는 바이오 혁신이 가능한 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메가특구 구상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돈도 엄청나게 투입해요. 얼마나 투입해요? AI에만 저 150조 되는 국민 펀드. 성장 펀드를 대부분 다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면 AI 관련 산업까지 다 포함하면 뭐 100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한 700조가 좀 안 되죠? 예. 뭐 이렇게 그 예산 정부 예산? 정부 예산 700조 넘죠. 725조인가 예. 제가 국회의원 관둔지가 좀 돼서 예산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그 돈에 비하면 예. 경부고속도로 깔 때 그다음에 저 인터넷 고속도로 깔 때 지금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려고 할 때 AI 혁신 고속도로를 깔려고 할 때 규모가 대충 이렇게 비슷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냈어. 예. 근데 과거에는 지금 봐봐요.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재벌들이 막 했는데 그 이익을 온 국민이 쉐어했나.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등장했는데 네. 그리고 또 엄청난 기업의 이익들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쉐어하고 있나. 예. 생각해 보면 지금 아예 초기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원장님 저는 이제 일단 급한 불은 끈 거예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제 파업은 하지 않기로 1단계 급한 불은 껐는데 이제 지금부터 진짜 논쟁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를테면 이런 문제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또 어디다 쓸 거냐. 그리고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자율주행 AI 막 이렇게 휴먼 로봇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작 일자리가 엄청나게 그렇죠. 줄어들고 심지어는 요새는 또 그 경력직 숙련 노동자들은 찾지만 또 신규는 안 네, 뽑아요. 안 뽑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모두의 창업해서 이제 창업을 하라고 하는데 뭐 미천도 아무것도 없이 창업이 가능하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새로운 전혀 네,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이제 사회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범 실장도 거기까지 고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설계를 완전히, 위해서 예. 뭔가 합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 해서 여기저기 지금 던지고 있는 예.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민거리를 이 비슷한 고민을 10년 전에 이미 국회에서 던졌었잖아요. 국민의힘에도 당대표를 하셨었지만 김종인 그 당시 그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6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던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그 국회에서는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던진 건 김종인 위원장이었어요. 첫 연설이었어요. 그때 다 놀랬죠. 저걸. 근데 그 당시 실리콘밸리의 그 경영진들이 그리고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국회가 직시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민주당보다 빠르게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강령에 넣었죠. 강령에 넣었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그러니까 뺐어요걸요? 안 뺀다고 논쟁을 했는데 안 뺐구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사실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어떻게 합의를 하고 설계를 해낼 건지. 네. 그래서 타다금지법 때처럼 혁신적 사업이 돌 때 그걸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메가특구법으로 확 열어서 가겠다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다행히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치권이 더 빨리 고민하고 캐치해서 국민들 설명하고 그 이익 집단 간의 업역 간의 그 갈등과 다툼은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순발력들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정부가 정말 그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그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걸 찾아야 이걸 돼요.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